스웨덴 대학 연구실의 작은 창문 너머로 맑은 하늘이 보이는 오후, 한 남자가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붉은색 대기오염 지도를 쳐다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환경과학 분야에서 이름난 전문가지만 평생 믿어온 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그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고, 그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도착한 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의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드레아스 스벤손입니다. 저는 스웨덴 룬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제 책상에 앉아 전 세계의 대기오염을 연구하고 있었죠. 제 벽에는 많은 상패들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환경에 관한 제 의견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따르며 컴퓨터를 켰어요. 제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저는 대기질 지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유럽은 괜찮아 보였어요. 화면에는 대부분 초록색과 노란색이 보였거든요. 이건 공기가 깨끗하다는 뜻이죠. 그러다 아시아 지도를 클릭했어요. 지도에는 한국 위로 주황색과 빨간색이 마치 두꺼운 담요처럼 덮여 있었어요. 빨간색은 나쁜 신호예요. 공기가 더럽고 숨쉬기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한국은 항상 제 지도에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환경보다 경제 발전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제가 항상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제자 민준이 서울의 봄에 대해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는 공기가 깨끗하고 예쁜 꽃들이 피어서 아름답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염이 심한 곳에서 어떻게 봄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민주는 진짜 스웨덴의 봄과 정말 신선한 공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봄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고 있는데 제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유네스코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유네스코는 전 세계의 교육과 과학을 돕는 큰 국제기구예요. 스벤손 교수님,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아산이라는 도시에 새로운 대기 측정소가 생겼거든요. 그곳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중요한 인물이 필요해요. 제 일정표를 쳐다봤어요. 채점해야 할 과제물도 많고 참석해야 할 회의도 많았죠. 하지만 이건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한국에 가서 오염 문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얼마나 상황이 나쁜지 보여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환경 문제 해결에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죠. 아산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성장하는 공업도시인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잠시 생각한 후 가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컴퓨터로 한국 사진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빽빽하게 모여있는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보였고, 차들로 가득한 분주한 고속도로도 보였어요. 공장 굴뚝들도 보였습니다. 벚꽃나무 사진도 몇 장 있었지만 분명 가짜거나 아주 드문 경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그의 나라에 간다고 말하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 완벽한 타이밍에 가시네요. 공기도 신선하고 꽃들이 곳곳에서 피어 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신선한 공기? 글쎄, 직접 숨 쉬어봐야 믿겠네. 그날 저녁 집에서 캐리어를 싸고 있었어요. 나쁜 공기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여러 개 넣었습니다. 직접 측정을 하기 위해 제 개인 대기질 측정기도 넣었어요. 오염으로 아플 경우를 대비해 알레르기 약도 챙겼습니다. 캐리어를 닫고 창밖의 맑은 스웨덴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제 집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 공기는 깨끗하고 신선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순수한 공기를 즐겼습니다. 한국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스모그 때문에 아마 별을 볼 일이 없을 테니 안타깝다고 느꼈어요. 내일이면 세계를 가로질러 사진과 데이터로만 봐왔던 곳으로 날아갈 거예요. 재미를 찾는 관광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기록할 준비가 된 과학자로 가는 거죠. 한국에서 뭘 발견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선한 공기보다 공장을 선택한 나라를요. 잠들기 전 머릿속으로는 이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보다 환경을 더 잘 보호한다는 내용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제 발견은 제가 이미 믿고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제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서울로 접근하면서 구름을 뚫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을 작은 창문에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도시 아래로는 옅은 회색 안개가 덮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한국은 공기가 나쁘구나 싶었어요. 한국은 공기 오염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이미 쓰고 있던 마스크를 좀 더 꽉 조였습니다. 마스크가 분명 저를 기다리고 있을 더러운 공기로부터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깨끗하고 밝고 냄새 나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공항은 특별한 곳이라고 저 자신에게 상기시켰어요. 방문객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곳이니까요. 진짜 시험은 밖으로 나갔을 때 시작될 거라 생각했죠.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향했어요. 서울에 있는 제 호텔 방에는 도시 전경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고 일부는 옅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턱에 제 개인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했어요. 측정기로 얼마나 나쁜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나쁜 공기 수치를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KTX 기차를 타고 아산으로 향했어요. KTX는 한국 고속열차를 뜻합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거의 소리가 나지 않고 있었어요. 서울을 떠나면서 창밖으로 바뀌는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도시 건물들이 사라지고 곧 푸른 논과 작은 마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란 개나리꽃과 분홍 벚꽃이 언덕에 피어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기차 창문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먼지와 흙으로 덮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시골 풍경은 깨끗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기차가 아산에 도착하자 저는 플랫폼에 내렸어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한 번 더 숨을 쉬었죠. 공기는 신선했고 꽃과 비 온 뒤에 흙 냄새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화학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 여성이 손을 내밀어 악수하려고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벤슨 교수님. 저는 김세은 박사입니다. 이곳 공기질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김 박사님은 제가 마음속에 그렸던 모습과 달랐어요. 저는 정장을 입은 사람을 예상했는데 대신 김 박사님은 실용적인 야외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주머니가 많은 바지와 현장 작업에 좋은 재킷을 입고 있었죠. 김 박사님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과학 용어도 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 박사님의 차에 탔고 김 박사님이 도시를 운전해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산에는 공장과 산업지역이 있었지만 도시의 다른 지역과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나무가 많았어요. 노인들이 운동하고 아이들이 노는 공원들도 보이고 있었죠.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박사님이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에 놀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글쎄요, 먼저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 생각을 아는 것처럼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은 각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그들의 테스트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저는 실수나 문제가 있는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확인했어요. 하지만 센터는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님은 지난 3년간의 공기질 측정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그래프의 선들은 꾸준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매년 깨끗해지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네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김 박사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전을 이루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공기가 깨끗한 날인가 싶었는데 계속 좋은 수치가 나오는 걸 보니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저는 아산의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영호 씨는 공장이 오염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동네에서 공기질을 추적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나이 많은 농부인 준서 씨는 그의 긴 인생 동안 공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 방에 앉아 제가 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개인 공기질 측정기는 공식 스테이션과 같은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죠. 오염 문제에 대해 쓰려고 계획했던 제 노트북은 여전히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발코니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별들이 머리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염된 도시에서는 별들이 스모그에 가려져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별들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이렇게 깨끗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환경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르치러 왔는데 오히려 저 자신이 배우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오기 위해 대양을 건넜지만 더 큰 여정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시험받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발전된 나라일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아산의 더 많은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눈을 떼지 않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단지 제가 예상했던 것만이 아니라요.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예상한 것을 보는 것은 쉽죠. 하지만 당신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실제로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저에게 또 어떤 놀라움을 줄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아산에서 경험한 환경보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솔직히 별 기대도 없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놀랐던 경험이었죠. 저는 이미 아산에 며칠째 머물고 있었어요. 선진국 환경 전문가인 제가 개발도상국의 환경 정책을 점검하러 왔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매일 아침 제 개인 공기질 측정기로 수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번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의 공기가 더럽고 오염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측정기는 계속해서 공기가 깨끗하다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김 박사님이 저를 초등학교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솔직히 별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환경 프로그램이 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울 좋은 정책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진국 전문가인 제가 가서 점검해주면 고맙겠다는 식으로요. 아이들이 재활용에 관한 노래를 부르거나 방문객들을 위해 작은 나무를 심는 모습만 보여줄 것 같았어요. 이런 건 진짜 환경보호 활동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 학교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학교 정문을 지나면서 김 박사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건물은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창문에는 아이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예상과 달리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벽에는 제가 예상했던 선전 포스터가 아니라 도시 여러 지역의 실제 공기질 데이터를 보여주는 차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오염에 관한 과학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너무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온 것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테오라는 소년이 자기 스마트워치를 보여주려고 다가왔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또래 아이들과 달리 무척 진지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시계를 다루고 있었어요. 이 시계는 공기가 나빠지면 알려줘요.
그가 손목에 있는 컬러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바뀌면 경고가 오는데 학교 앱에서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실내에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복잡한 환경 측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 숫자들이 무슨 뜻인지 정말 알고 있니? 태호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한 것처럼 쳐다보더니 시계 화면에 여러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폐속까지 들어가는 아주 작은 먼지고, 이건 오존, 이건 자동차에서 나오는 나쁜 가스예요. 그가 각각을 정확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에는 할머니가 호흡 문제가 있으셨어요. 지금은 정원 가꾸기도 다시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이 제 마음을 예상치 못하게 건드렸어요. 이런 진지한 모습을 볼수록 제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오염을 과학적 데이터와 정부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소녀는 오염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 무언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해가 제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우리에게 다가와 여러 장소에 색깔 핀이 꽂혀 있는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 반은 여러 지역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특이한 측정값을 발견하면 환경사무소에 알려줘요. 지난달에는 필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공장을 찾아냈어요. 저는 이 말을 의심스럽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국이 실제로 아이들의 보고를 듣기는 했니? 제가 물었죠. 김 박사님이 제 질문을 엿듣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우리 전기 테스트에서 놓친 실제 문제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저는 좋은 대답이 없었어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죠. 제가 환경보호를 전문가와 당국이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학교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제조 공장을 방문했어요. 공장 관리자인 박 씨는 법적 요구사항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배출 제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 필터는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제가 지적했어요. 여전히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경제적 타협점을 찾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기준이 실제로 우리 제품을 국제적으로 더 경쟁력 있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유럽과 북미 고객들은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한국 제조업체들이 서구의 더 깨끗한 생산 요구에 대응하고 있었는데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서구 환경과학자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방에 혼자 있으면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육체적인 도전이 아니었죠. 제 자존심과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선진국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성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이었던 거죠. 한국에 대한 제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환경과학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실제 삶과 단절되었을 때 제 지식은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이야기가 더 이상 제가 본 것과 일치하지 않아서 말이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제2의 방식에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은 맑았고 별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한 노인 여성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운 밤이네요. 그녀가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네, 저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여기는 항상 이렇게 맑았나요? 그녀는 고개를 젓고 한국어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김 박사님에게 배운 간단한 한국어 덕분에 그 의미를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었죠. 아니요, 아니요. 여러 해 동안 아주 나빴어요. 지금은 훨씬 좋아졌죠. 모두가 함께 노력했어요. 더 좋은 공기,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이 간단한 대화에서 저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상이나 상금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한국 환경 보호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국제적 승인을 위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가 아니었죠.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세대를 넘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보상이었어요.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산에서의 마지막 날이 아름다운 일출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공원에서 천천히 우아한 운동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분홍빛 벚꽃나무 아래에서 그분들의 동작이 참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죠. 2주 전만 해도 저는 코웃음을 치며 이런 장면이 그저 관광객들을 위해 연출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시아의 산업 도시에서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라니 하고 의심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소중한 일상 말이에요. 김 박사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났습니다. 야외 카페에 앉아 작은 커피잔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근처 나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했습니다. 지금도 이 점이 놀라울 따름이에요. 제가 심각하게 오염된 나라라고 단정 지었던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야외에 앉아 있을 수 있다니요. 유럽 언론의 오래된 보도만 믿고 있었다니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다 작성하셨나요? 김 박사님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초안을 완성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쓰려고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됐네요. 김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자랑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머무는 동안 그녀는 자국의 발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솔직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김 박사님이 겸손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황사 시즌이나 겨울에는 공기가 더 나빠지고 일부 공장들은 아직도 모든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죠.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맞아요. 그 발전이 정말 놀라워요. 제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는 점이요. 사실 이건 우리 유럽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하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어요. 전문가인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하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오래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선진국 우월감이라는 배낭을 내려놓는 것처럼 기분이 홀가분했습니다. 유네스코 동료들이 당신의 조사 결과에 놀랄까요? 그녀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일부는 놀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방문했던 다른 이들은 아마 놀라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일해왔던 것 같아요. 기차역으로 떠나기 전에 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작은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죠.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던 테오라는 소년이 손으로 그린 카드를 저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한국 봄을 기억하라고요. 그가 영어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카드에는 벚꽃이 있는 파란 하늘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이다운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모두의 일이에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풍경이 시골에서 도시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회색 도시만 보였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사이로 아파트 옥상의 태양광 패널들, 버스 정류장의 전기버스들, 그리고 콘크리트만 있을 법한 곳에 조성된 녹색 공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은 여전히 환경적 과제를 안고 있었죠. 공기가 더 뿌옇게 보이는 지역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이야기를 보고 있었어요. 포기가 아닌 끊임없는 진정과 노력의 이야기였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스웨덴에 있는 한국인 학생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벤슨 교수님, 여행은 어떠셨어요? 그가 제가 전화한 것에 놀라는 듯한 목소리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한국의 환경 정책을 칭찬했다가 제게 차갑게 반박당했던 학생이었거든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단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내 말이 맞았어. 돌아가면
우리 대학과 아산에 있는 김 박사님 팀 사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구나. 정말요? 그거 정말 좋겠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아 덧붙였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한국의 봄은 정말 아름답구나. 긴 귀국 비행 중에 이 여행에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아산의 공기질 프로그램에 대한 유네스코의 지속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다른 도시들로의 확장 가능성도 제안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어떤 보고서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교육, 연구, 그리고 권고사항을 완전히 바꾸게 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환경 솔루션은 부유한 서구 국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늘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렀던 곳에서도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죠. 좋은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는 기술적 해결책에 단순히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이 저를 덜 전문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오히려 그것이 저를 더 나은 학자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비행기가 스톡홀름을 향해 내려가고 있을 때 다음 월요일 수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유럽 환경 정책에 대한 평범한 강의를 계획했었죠. 이제는 태호가 손으로 그린 카드 사진과 10살 한국 소년이 어떻게 제 이해를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제 여정은 전문성이라고 착각했던 완고한 편견으로 시작되었어요. 북유럽 환경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죠. 이제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겸손함과 열린 마음, 그리고 사물을 내가 가정하는 대로가 아닌 실제 모습 그대로 보겠다는 진실된 다짐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스웨덴의 봄이 언제나처럼 아름답게 저를 집으로 맞이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풍경을 보며 세계 최고의 환경이라고 우쭐댔었죠. 다른 나라들은 이런 깨끗함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봄은 단지 다양한 형태의 환경적 성공을 가진 세상에서 한 종류의 아름다움일 뿐이었어요. 한국의 벚꽃 아래 모여 운동하는 어르신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푸른 들판만큼이나 소중한 풍경이었죠. 집 주변의 공기는 실제로 깨끗하고 신선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깨끗한 공기가 단지 선진국이라서 혹은 운이 좋은 나라라서 자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든 가능했어요. 그저 현명한 선택, 진정한 헌신,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시민들이 있기만 하면 되었죠. 이건 제 시야뿐만 아니라 제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맑게 해준 한국에서 배워온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 문제점만 보는 대신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